회사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이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이석현의 경영스쿨 이석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원하는 목표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측정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설명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사적인 KPI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이거를 노스스타 매트릭, 북극성 지표라고 얘기하는데요. 회사의 비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모든 회사의 임직원들이 한 방향을 보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한 방향을 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모세가 그런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저기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죠. 10개라는 영화도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영화가 리바이벌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모세가 제시했던 비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던 박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바람직한 상을 만드는 바로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만들게 되면 그 비전에 제대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KPI,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목표가 운수회사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을 한다면 KPI는 500km 가까이 된 거리를 오늘 하루 내에 만약 배송한다면 1시간 지나면 몇 킬로 운행을 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대전까지 가고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대구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부산까지 가는 그거를 지표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비전이 나오면 그 비전과 연계된 전사 비전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거를 전사 KPI라도 하기도 하지만은 노스 스타 매트릭, 북극성 지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라비아 상인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크게 뛰어나지 않고 나침반이 없었다면은 사막에서 밤길을 상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북극성을 보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진도가 나가는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런 북극성 지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사적으로 월간 실제 이용자 수가 몇 명인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모델은 비즈니스 특성상 월간 구매한 품목의 수가 몇 개이냐. 에어비앤비는 공유 숙박업체인데 숙박을 한 예약 일수가 며칠이냐를 가지고 전사 KPI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버 같은 그런 공유 택시 회사에서는 한 주간에 승차를 몇 번을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실제적으로 그 고객들이 들어가는 그 특정 컨텐츠에 대해서 주간 클릭 수가 몇 개인 거를 가지고 처음에 측정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자극적인 문구를 쓰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올려서 초기에는 그래서 끌려서 들어갔는데 고객들이 그걸 보다가 이게 내용이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10초 내에서 막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클릭수가 올라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지표가 될 수 없다. 이걸 이제 베너티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클릭수가 아니고 일정 기간 시청한 시간의 수, 누적 수를 가지고 측정을 전사 지표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올릴 때 그 퀄리티가 높은 것을 컨텐츠 더 올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동시에 노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사 KPI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비즈니스 모델별로 각기 다른 지표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모델에 해당되는 드론을 만드는 DJI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 쓰고 있는 지표들을 쓰고 있습니다. 종합 설비 효율성, 이거는 공장에서 설비가 얼마나 가용도가 높은가, 그리고 지금 성능은 어떤가, 또 품질은 어떤가, 이 세 가지 변수를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종합 설비 효율성입니다. 제조업성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수율,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내가 100을 투입했다면 이게 완제품 만들기까지 이게
몇 퍼센트가 사용되어서 만들어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그 국내에 있는 반도체 모 회사에서는 그 수율이 최소한 60% 이상 되면 좋은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다른 경제에서는 80%까지 더 이상 올라가면서 이 수율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오는,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재고 회전율, 노동 생산성도 따져봐야 될 지표입니다. 그럼 페이스북과 같은 그 메타에서, 즉 광고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쪽에서는 어떤 지표를 보게 될까요? 메타에서는 중요 지표는 일간 활성 고객 수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임프레션,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는가. 그 다음에 액션당 비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cost per action인데, 우리가 페이스북 메타에 들어가서 화면을 넘기다 보면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그 광고가 났을 때 그 광고 안에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 마케팅 용어로 call to action이라고 하는데, 그 웹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때 내가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결국은 구매로 유도하게 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또 여기서는 비용까지 따는 거죠. 그 액션을 하나 취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메타에서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율,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하는데, 내가 노출을 얼마나 시키는데 그걸 고객들 얼마나 클릭해서 들어오는가, 이까지를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다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프리미엄 모델에는 해당되는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프리로, 공짜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니 유료 구독자 비율이 전체 고객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인가, 그 다음 얼마나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또 한 사용자당 평균 매출은 얼마나 올리는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 모니타이제이션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데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배달의 민족하고 비슷하겠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소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KPI는 예약된 숙박 일수가 누적으로 봤을 때 총 며칠이냐, 그 다음에 총 예약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또 호스트가, 즉 그 방을 내는 호스트가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고객은 숙박업체를 방을 내놓는 호스트도 있고, 또 그 가서 민박을 하게 되는 일반 게스트도 있는데, 호스트가 얼마나 수입을 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냐를 따지고 있다는 점은, 고객의 지표까지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인상적인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호스트들이 방을 얼마나 많이 공급해 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 증가율도 지표로 관리하고 있고요. 구독 모델 가장 대표적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월간 반복 매출, 또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이탈률. 넷플릭스 들어와서 일정 기간 보다가 요즘 경쟁사 또 다른 여러 가지 OTT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떨어져 나갔을 때 과연 고객 이탈률은 얼마나 되느냐는 굉장히 진보된 마케팅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질레트와 같은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질레트사에서는 면도기 점유율이 경쟁사 대비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면도기 하드웨어가 과연 마진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면도날, 소모품에 해당하는 면도날의 장착률이 몇 프로인가, 또 면도날 자체 마진이 얼마인가, 이 소모품의 장착률이 얼마인가를 본다는 것이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의 가진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KPI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과연 이 5가지 모델 중에, 물론 다른 모델도 많습니다만 어느 모델에 해당되시는지요? 또 그 모델에 해당된다면 전사적인 KPI를 과연 어떤 것을 적용해서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주요 플레이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금융 플랫폼 모델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스 같은 경우의 서비스는 간편송금, 결제, 대출 또는 보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를 가지고 있고요. 절차가 매우 간편해서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사 KPI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몇 명인가를 가지고 따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송금, 결제, 투자,
보험 등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은 톡스와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카카오톡이라는 전 국민이 거의 다 쓰다시피 하는 카카오톡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걸 다양한 결제 수단과 또 가맹점을 연결시킨다는 측면이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전사 K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과 또 이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된 전사 KP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당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은 어떤 것이며 과연 거기서 어떤 KPI를 적용하고 계신가요? 투자자시라면 투자를 하고 계신 그 회사는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모델은 어떤 KPI를 연계시킨지를 파악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십니까?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컨텐츠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